그래서 제조간접비 간접비란 간접재료비, 간접농업비, 간접경비 등과 같이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소비되는 원가요소를 말하는데요. 제조간접비 이거를 공통으로 들어갔으니까 배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조간접비는 각 제품별로 추적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배부 기준에 따라 집계된 제조간접비를 여러 제품에 배부하게 됩니다. 그럼 제조간접 배부 방법은 실제 배부법,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여기 오타가 났네요. 각 원가 계산 기말에 원가 계산 기말에 배부를 해주는 거예요. 각 원가 계산 기말에 실제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에는 가액법과 시간법이 있어요. 가액법과 시간법이 있는데, 가액법은 금액, 가격으로 하는 거예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이 여기에. 그 다음에 직접 원가법이, 직접 원가법은 재료비와 농업비 합친 게 직접 원가법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법은 직접 노동시간법, 사람이 일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가 일한 시간, 기계가 일한 시간이 기계시간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배부 기준을 가지고 배부할 때 각 제품의 배부 기준별로 직접 계산하여 배부하는 방법인데, 직접 재료비법이다. 그러면 A 제품하고 B 제품 두 개를 생산한다 그러면 A, B 두 제품 전체 제품의 재료비 총액분의 A 제품의 직접 재료비, 그 다음에 곱하기 제조간접비 총액. 그래서 이렇게 배부하면 A 제품에 배부될 제조간접비가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공부를 갖다가 1시간별로 여러분한테 상품을 주기로 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간들, 여기 오늘 수업 들어오신 분들 전체 시간분에 우리 윤현정 씨가 공부한 시간, 또는 강혜빈 씨가 공부한 시간, 주현미 씨, 김승희 씨, 차윤민 씨, 차미연 씨, 김은숙 씨가 일한 각 공부한 시간, 그러니까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 전체 분의 전체 공부한 시간분에 여러분들 예를 들면 주현미 씨가 이제 공부한 시간, 그러면 주현미 씨가 공부한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나눠줄 상품, 예를 들면 돈이 1억이 있다. 그럼 그 1억을 갖다가 공부한 시간에 따라서 나눠준다. 그러면 1억 곱하기 전체 공부한 시간분의 주현미 씨 시간, 그러면 해당 제품에 배부될 제조간접비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요. 요거 곱하기니까 요거 나누기 요거 해도 돼요. 그러니까 1억 시간, 1억 원 나누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간, 전체 공부한 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당에 나눠줄 상품의 금액이 나오겠죠. 그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배부율을 산출하는 건 뭐냐면 실제 제조간접비 합계액, 이게 1억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실제 배부기준 합계, 여러분들이 공부한 전체 시간 합계로 나누면 1시간당의 배부율, 1시간당에 얼마씩 나눠줘야 될지 배부율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액은 각 제품의 실제 배부 기준, 예를 들면은 주현미 씨, 김승희 씨, 차윤민 씨, 오늘 일찍 들어온 분이 차미연 씨, 차윤민 씨 아주 1등으로 들어오셨더라고요. 각 제품의 배부 기준, 각 제품의 배부 기준은 차미연 씨가 공부한 시간에다가 1시간당의 상품 금액, 예를 들면 전체 공부한 시간이 1억인데 만 시간이다. 그러면 만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0,000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차윤미 씨가 공부한 시간이 예를 들면 1000시간이다. 그러면 요거
10,000원이란 말이에요. 단가가. 그러니까 1억 나누기 10,000시간 하니까 10,000원 나오는데, 여기 10,000시간,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간이 1,000시간이다. 그럼 10,000원을 여기다 곱하면 제조관 배부율이 10,000원이고, 차윤민 씨가 공부한 시간이 1,000시간이다. 그러면 1,000,000원이 나오는 거예요. 차윤민 씨 1,000,000원 받으세요.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정 배부액은 뭐냐면, 요거 실제와 실제를 이게 배부하는 거는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실제로 발생한 걸 한 달이 지나야 되거든요. 원가 계산은 미리 하는 게 좋아요. 미리. 그래서 예정 제조간접비, 예정 제조간접비, 예정 제조간접비 합계, 예정 배부 기준 합계. 그러니까 아까 1억이라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발생한 금액이고, 이거는 미리 추측한 거예요. 추측을 해서 예정 제조간접비 합계분의 예정 배부 기준 합계로 나누면 예정 배부율이 나와요. 근데 그 예정 배부율을 실제 배부 기준에 곱하는 거예요. 공부한 시간은 실제 공부한 시간에 곱해야 돼요. 예정 공부한 시간 그게 아니에요. 요거는 똑같아요. 요건 똑같으니까 요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 시험 문제 나와요. 그러니까 예정 배부액일 때 요 각 제품의 실제 배부 기준으로 곱한다는 것이 시험에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잘 그렇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예정 배부를 하다 보면 배부 차이가 생겨요. 예정 배부 차이가. 그래서 예정 배부액 그리고 실제 발생액, 그러면 차이가 실제가 적으면 제조관지 배부 차이, 이게 과대고, 그 다음에 실제가 더 크면 과소 배부가 돼요. 그러니까 예정을 더 많이 했으면 과대 배부가 되고, 그 반대는 과소 배부가 되겠죠.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인과관계 기준이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 인과관계 기준 하나만 알아보면 돼요. 연관이 있는 거. 예를 들면 그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그 복리후생비는 종업원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커피를 사다 놨다. 그러면 종업원 수가 많은 그 부서는 커피를 많이 먹겠죠. 그래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원가와 원가 대상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시 사용되는 가장 이상적인 배부 기준이지만,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준 사용하는데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제조간접비 배부 평가 문제에는 자동차 제조업의 상용회계 담당자는 제조원가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잘못 분류된 건 타이어는 직접 재료비. 그 자동차 만들 때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어. 자동차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타이어도 많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공장장의 임금은 공장장의 임금. 요거는 지금 간접농업이에요. 공장장의 임금도 간접이고 이것도 간접이기, 이거 직접 농업이, 공장장의 임금은 간접 농업이에요. 생산라인에 투입되지 않은 간접 농업이, 요거는 그 직접 농업이가 아니고 이거는 좀 다른 배부 기준을 사용해야 돼요. 망치 못 소모성 비품은 제조간접비, 제조간접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요 망치못 요거는 잘못 분류된 거예요. 타이어는 직접 재료비, 요거는 간접 농업이고 이거는 제조간접비고, 공장 내 의무실에 근무하는 의사의 급여는 제조간접비. 요거는 지금 배부 기준이 아니고 요게 직접비냐 간접비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배부 기준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 사무실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청소 담당 직원들은 모든 입주 기업의 사무실과 복도 등 건물 전체를 청소한다. 청소비를 각 기업에 배부하기 위한 기준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아무래도 여기 그 관리를 하고 있으면요, 사무실 건물 관리하고 있으면 각 입주 기업의 임대 면적이죠. 집세도 임대 면적이 크면요, 그 집세를 많이 배부합니다. 집세를 많이 배부해요. 그래서 집세를 많이 배부하기 때문에 이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배부 기준은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부문별 계산이 있는데 그거 하기 전에
유리 넘어가겠습니다. 21페이지를 먼저 할게요. 여기 제조관제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21페이지를 펴보세요. 우성상사의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개별원가 계산표를 작성하시오. 제조관제비는 직접 재료비법에 의한다. 여기 대포하고 비행기를 생산해요. 북한군이 우리나라를 되게 무서워한대요. 왜 무서워하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각 골목마다 대포집이 다 있어요. 술 먹는 집이. 그런 농담도 있더라고요. 자, 여기 직접 재료비가 1,000만원. 여기 넘버2 비행기 만드는 데는 4천만원 들어가서 이거는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갖다 여기 300, 700 그대로 갖다 쓰면 돼요. 근데 이 제조간접비는 여기 대포 만드는 데하고 비행기 만드는 데 공통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나눠줘야 돼요. 이 빨간 거 어떻게 나눠주나 보세요. 200만원이 합계고 이 40만원하고 160만원이 있어요. 이거 나눠줄 때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직접 재료비법. 그러면 여기 재료비 요거죠. 요거 재료비. 요거. 아무래도 비행기가 재료비가 많이 들어갔네요. 그럼 여기다 많이 쪼개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5천만원이 직접 재료비법이에요. 5천만원이 직접 재료비법이니까 여기 보시면 제조간접비 배부 요게 답입니다. 이 풀이 과정이에요. 200만원 곱하기 5천만원 분의 1,000만원. 이게 대포죠. 대포. 그 다음에 넘버2는 5천만원 분의 4천만원 곱하기 200만원. 그러면 이게 40만원하고 160만원이 나와요. 40만원하고 160만원.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이 합계를 내니까 대포 만드는 데는 1340 들어갔고 비행기 만드는 데는 4860만원 들어갔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비 기준하면 이 재료비 합계분의 5천만원 분의 1,000만원, 5천만원 분의 4천만원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제조간접비 배부율로 하는 방법은 여기 5천만원 합계 있잖아요. 이거 나누기, 그러니까 200만원 나누기 5천만원 분의 200만원. 그러니까 5천만원 분의 200만원 하면 제조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0.04예요. 4%가 나와. 그럼 여기 요 재료비 1,000만원에다 0.04 곱하니까 40. 요 4천만원에 0.04 곱하니까 160.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밖에 없을 때는 요 방법이, 위의 방법이 편하고, 이게 제품이 한 10개 된다. 그러면 요 배부율로 하는 게 좀 편해요. 그리고 직접 농업비법으로 하면 요거 농업이 합친 거. 그러니까 1,000만원 분의 300, 1,000만원 분의 700 곱하기 200. 그러면 요 금액이 좀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직접 원가법은요. 이거 합친 거예요. 합친 거. 여기가 1,300, 여기가 4,700. 그러면 합치면 6,000이죠? 그럼 6천만원인데 6천만원 분의 1,300 곱하기 200. 요거 6천만원 분의 4,700만원 곱하기 200 하면 여기 넘버2 개 나오고, 제가 옛날에 시험 볼 때 직접 원가법으로 하라 그랬는데 그냥 이거 문제를 잘 안 읽고 직접 재료비법으로 해버렸어요. 그래갖고 틀린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어야 돼요. 시험에 합격하려면 이게 지금 무슨 법으로 하라 그랬는지 잘 보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아까 지금 설명한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부문비 계산. 자, 부문비 계산입니다. 부문비 계산은 간접비를 그냥 이렇게 총계를 짓게 하면 제조간접비가 사실 원가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간접비를 관리하려면요, 부문별로 계산을 해주는 게 가장 좋아요. 부문별, 파트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품 만드는 공장 보면은 뭐 빵을 만들 때는 맨 처음에 반죽부, 그 다음에 숙성부, 그 다음에 빵 굽는 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서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각 부문별 원가 계산이란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데 제조간접비를 각 제품에 보다 정확하게 배부하기 위해서 부문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원가 통제를 하기 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빵을 반죽하는 부에서 뭐 전기료를 너무 많이 썼다. 그러면 왜 많이 썼냐? 그랬더니 쓸데없이 전기를 켜놨다 이거예요. 그러면 좀 앞으로 관리 잘하시오라고 그 부서장한테 관리를 할 수 있죠. 이게 원가 통제입니다. 우선적으로 그 발생 장소인 부문별로 분류 집계하는 절차를 말한다. 부문비는 제조간접비의 엄격한 배부를 위해 발생 장소별로 분류 집계한 거예요. 이거는 제조간접비만 부문별로 계산합니다. 직접비는 금방금방 파악이 되기 때문에 직접비는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원가 부문은 원가를 발생하는 장소를 원가 부문이라 하는데, 여기는 제조 부문은 제품의 제조를 직접 담당하는 부문으로, 예를 들면 뭐 자동차 만들 때, 뭐 기계 만들 때 뭐 절단하는 부가 있고, 그다음에 조립하는 부가 있고, 그다음에 선반, 이게 선반이 깎는 거거든요. 주조, 이거는 모양을 만드는 부. 자동차 그 부품 모양 만들고 그거를 다듬고 그다음에 뭐 자를 건 자르고 조립하고, 이런 부분이 직접 제품을 만드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보조 부문은 제품 제조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다만 제조 부문의 제조 활동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용역에 제공하는 부분으로, 예를 들면 동력 부문, 수선 부문, 공장 사무 부문. 동력이 기계 돌려주는 거고, 수선은 기계 고장나면 이런데 기계가 고장나면 고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거 절단하려면 기계를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공장 사무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겠죠. 이게 보조 부분이에요. 근데 이 보조 부분은 이 제조 부분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발생한 비용을 그 제조 부분에다가 여기다 합쳐줘야 돼요. 그럼 이 다음 페이지에 보면 부문 간접비의 배부 기준은 간접 재료비는 각 부문의 직접 재료비, 간접 노후비는 종업원 수가 보통 배부 기준이 됩니다. 감가승각비는 기계는 사용시간, 건물은 면적, 전기 사용료는 뭐 전기 소비량이겠죠. 그래도 마력수 곱하기 운전시간, 마력수가 여러분들 자동차 소나타하고 마티즈하고 다르죠. 소나타는 2000cc인데 마티즈는 998cc예요. 그러면 똑같이 달려도 아무래도 소나타가 기름을 더 먹겠죠. 거기다가 운전 시간을 곱해야 되는 이유가, 아무리 그렇더라도 소나타는 자동차를 운전을 안 하고 마티즈만 운전했다 그러면 이거 곱해가지고 비교해야 그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수선비는 수선 횟수, 몇 번을 고쳤느냐, 가스 수도료는 사용량, 운반비는 운반을 몇 번 했느냐,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종업원 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복리후생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종업원이 많으면 그 종업원들한테 뭐 복지 비용을 지출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커피라든가 탕비실에서 그런 커피, 음료수 같은 거 많이 사다 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임차료, 재산세, 화재보험료, 이거는 면적 또는 가격. 자, 그 다음에 기타 부문비는 직접 노동시간, 뭐 종업원 수 면적 기준인데, 이런 걸 갖고서 이제 간접비를 여기 이 제조 부문에 이제 배부를 해줘요. 근데 보조부문비 배부에는 요게 지금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 방법이 시험에 나와요. 어느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고 특징이 시험에 나오거든요. 개별 제품에 추적할 수도 없고 특정 부문에 추적할 수 없는 간접비로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인위적으로 제조부문과 보조부문에 배부를 해야 되는데, 직접 배부업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완전히 무시하고 제조 부문에만 직접 배부, 한 번만 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부 절차가 매우 간단하고 좋지만은 정확하질 않아요. 이거는 한 번만 배부하니까. 왜냐면은 동력이나 수선 부문도 서로 이게 예를 들면 동력 부문의 기계가 고장나면 수선 부문이 동력 부문 기계도 고쳐줘야 되고, 공장 사무가 이것도 관리를 한단 말이에요. 제조 부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계산은 간단하지만 부정확한 원가 배부고, 상호 배부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을 완전하게 고려해요. 정확한 원가 계산 배부인데 이거는 2번 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조부문, 여기 지금 동력, 수선, 공장 사무를 여기 제조부문하고 보조부문에 다 배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제조부문에만 배부하는 방법이에요. 정확한 원가 계산 방법인데 계산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게 연립방정식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범위에 상호배분법은 안 나와요. 그런데 이 단계배분법은 뭐냐면 계단식 배분법인데, 보조부문들 간의 일정한 배부 순서에 따라 다른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부하는 방법이에요. 계단식으로 배부해요. 그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수수를 일부만 반영해요. 이거는 요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에 배부 순서가 중요하다 그러면 단계식 배법이에요. 그 다음에 계산이 간단하고 부정확한 거는 직접. 그 다음에 용역 수수를 완전히 고려하는 방법은 상호배분법. 근데 계산이 복잡하다 이거죠. 그 순서를 보면 여기 조금 이따 하죠. 요거는. 자, 요거 이제 문제를 갖고 한번 해보자고요. 중앙상사는 절단 부분과 조립 부분의 제조 부분과 동력 부분과 수선 부분의 보조 부분을 가지고 있다. 단기에 발생한 부문비는 다음과 같다. 직접 배부법과 단계 배부법에 의해 작성하시오. 요게 이제 답이에요. 직접 배부법. 자, 요 제조 부분의 이 부문 직접비는 직접 나왔으니까 그냥 여기다가 써주면 돼요. 그냥 직접 배부법은. 그래서 요건 27만 5천 원인데, 직접 배법은 여기 지금 동력하고 수선 있잖아요. 요 18,000원 6만원. 여기다가 18,000원 6만원을 여기다 써주고, 요 배부 기준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요건 필요 없어요. 요거는 완전히 무시하고 요거 두 개만 가지고 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18,000원은 여기 동력 부문 배부 기준이 절단하고 조립 부분에 12,000이니까 딱 절반씩이죠. 그래서 18,000원을 9,000원, 9,000원. 아주 계산이 쉽죠. 여기 12,000이니까 12,000kW 시간당. 그 다음에 수선 부분, 요 6만원은 어떻게 쪼개주냐. 요 작업시간. 요거 합치니까 150시간이죠. 이거는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50하고 6,000은 무시하고, 직접 배법은 요 제조 부분에만 쪼개주는 거예요. 그럼 100하고 50 더하니까 150분의 100. 여기 있죠? 여기. 수선 부분은 절단 부분에 6만원 곱하기 150분의 100. 그러니까 4만원 나오고, 조립 부분은 6만원 곱하기 150분의 50 하니까 2만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4만원하고 2만원. 어떻게 나왔냐? 6만원 곱하기 요거 150분의 요거 합친 150이죠. 분의 100. 그래서 여기 4만원. 150분의 50 그러면 2만원. 이렇게 쪼개준 다음에 이거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밑으로. 합치니까 여기 절단 부분에는 24만 9천 원이 들어갔고 조립에는 10만 4천 원이 들어갔구나. 이게 직접 배법이에요. 시험에는 직접 배법과 단계 배법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 상호 배법은 연립방정식으로 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안 냅니다. 시험에. 그럼 단계 배법은 뭐냐? 동력 부분비를 먼저 배부한대요. 그러면 여기 절단하고 조립 이 문제 갖고 하는 거예요. 20만원, 7만 5천원, 18,000원, 6만원. 그럼 20만원, 7만 5천원, 6만원, 18,000원. 그러니까 동력을 먼저 배부하니까 이 순서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배부하는 걸 제일 끝에다 놓는 거예요. 그럼 18,000원을 갖고 요 세 군데 쪼개주는데, 여기 이제 킬로와트당은 여기 있죠. 12,000, 12,000, 그 다음에 6,000. 이걸 다 더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건 무시했잖아요. 그러면 동력 부분 요 18,000원을 쪼개줄 때 자기는 쪼개주면 안 돼요. 그 요 세 개. 하나, 둘, 셋. 그럼 여기 12,000, 24,000원에 6,000 더하니까 3만이죠? 자, 여기 보세요. 요 18,000원 쪼개줄 때 이렇게 곱하기 3만분의 12,000, 3만분의 12,000, 3만분의 6,000. 그럼 7,200원, 3,600원 나오죠? 7,200원, 3,600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선 부분을 쪼개줄 때 요거 조심해. 요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6만 원을 쪼개주는 게 아니라 6만 원과 3,600원을 합친 6만 3,600을 쪼개줘야 돼요. 그럼 6만 3,600하고 이거는 어디다 쪼개주냐? 여기에만 쪼개주는 거예요. 제조 부분에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합치니까 아까는 요거 세 개를 가지고 쪼갰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동력을 여기 갈 때 자기는 수선 갈 때는 마지막으로 여기만 쪼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0분의 100 여기 150이죠. 요거 150 요거 합치면 150이죠. 150분의 100 150분의 50 그럼 150분의 100 63,600원 요게 50 42,400원 42,400원 21,200원 합치니까 이렇게 쭉 합계가 나와요. 그래서 합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달라요. 요거 249,600원인데 요 직접 배부법은 249,000원이잖아요. 600원 차이. 이거 104,000원인데 103,400원 금액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6만원에다 3,600원 더한 요 63,000원 이 금액을 절단과 조립 부문에 배부해야 한다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요 점만 주의하시면 돼요. 시험에 요게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요렇게 이제 쪼개줄 때 뭐 절단 부분에 그 뭐 가야 될 금액이 얼마냐 뭐 요렇게 객관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자, 요거는 한번 여러분 각자 읽어보세요. 아까 예정 배부 설명했었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까하고 설명한 거.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각 금액에 비례하여 배부한다. 예정 배부는 그냥 예정으로 부분비 계산하는 거예요. 제조관지비. 이 부분비는 다 제조관지비를 배부하는 거니까 이건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자, 여기 평가 문제를 봅시다. 다음 보조부분비 배부 방법 중 정확도가 높은 방법. 정확도가 높은 방법부터 올바르게 배열한 거. 상호배분법이 제일 정확도가 높죠. 그 다음에 단계, 그 다음에 직접. 그래서 3번이 답이에요. 이거 용역을 완전히 무시하고 간단, 정확도, 신뢰도가 가장 낮음. 요 단계는 상호 절충, 이거 배부 순서가 중요하고 상호간의 용역 수수를 완전히 인식, 복잡, 정확도, 신뢰도가 가장 높음. 요게 시험에 잘 나와요. 요게 지금 요게 시험에 잘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자, 다음 부문별 원가 계산에 의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게 옳지 않을까요? 1번이 틀렸네요. 완전히 반영한다. 그러면 이거는 단계배분법이 아니라 상호배분법이죠.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직접 배분은 계산이 간단하여 비용이 적게 든다. 상호배분법은 절차가 복잡해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배부 순서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아까 여기 그 동력 부분부터 배부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수선 부분부터 배부한다 그러면요. 요 금액이 요게 배부 금액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 금액이.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요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부문비 계산에서는 요렇게 시험에 나오고 요 금액 계산하는 게 가끔 나와요. 자, 부문비 이제 됐고요. 개별원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은 서로 다른 여러 종류의 제품을 주로 고객의 주문에 의하여 소량씩 개별적으로 생산하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그 결론은 다품종 소량 생산 업체. 그러니까 다품종 소량 생산 업체는
어떤 데예요? 조선업 있죠? 조선업. 자, 우리나라가 배 만드는 기술이 세계에서 최고거든요. 그 배를 주문받았어. 이제 가스선을 주문을 받았다. 그럼 가스를 운반하는 그 선이 뭐 우리나라 기술이 제일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중국이 쫓아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기술이 최고 좋아요. 거기는 각 나라에서 원하는 배를 어떻게 만들어 주시오. 그럼 주문 받아 갖고 생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건설업도 해당되고요. 항공기 제조업. 건설업은 여러분들 주위에 빌딩 보시죠? 빌딩이 같은 빌딩이 거의 없어요. 달라요. 빌딩마다 다 달라요. 그 같은 회사 빌딩은 똑같이 지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빌딩이 똑같은 빌딩이 하나 있어요. 어떤 빌딩이냐면 여러분들 혹시 그 바둑 두는 거 아시죠? 바둑. 바둑의 그 기원, 한국 기원이라고 있어요. 그 성동구에인가 있는데 그 한국 기원 옆에 건물은 한국 기원하고 똑같이 지었어요. 대우건설에서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건물이 똑같아요. 그런 거 빼놓고는 사실 건설업은 빌딩이 다 달라요. 모양이. 그래서 이거는 주문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지어주는 거예요. 항공기도 주문 받아갖고 생산하지 뭐 항공기를 뭐 100대를 만들고 남대문 시장에 갖다 놓고 자 떨이 그러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주문에 의한 또 가구 제조업. 요샌 DIY 가구인가? DIY인가? 그 가구 모양을 자기가 알아서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거. 가구도 뭐 똑같이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주문받아요. 기계 제조업도 기계도 다 모양을 다르게 이렇게 원하는 대로 주문받아 갖고 만듭니다. 여기 대표적인 게 이 조선업하고요. 건설업이 대표적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하는 경우에 개별 작업별로 원가를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원가가 발생할 때마다 원가가 특정 제품에 직접 추적 가능한 직접비인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발생한 간접비인지를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했죠, 요거. 먼저 시간에 했잖아요, 요거. 요 그대로 갖다 집어넣고 200만 원을 여기 쪼개줬는데 직접 재래비법이니까 요거 두 개 더한 5천만 원, 5천만 원 분의 1천만 원, 5천만 원 분의 4천만 원 곱하기 200개수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배분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여기서 제조지휘서가 나오는데 이거는 그 특정 제조지휘서예요. 특정 제조 지시서. 왜 특정 제조 지시서라고 하냐면요. 왜 특정이라고 하냐면 제품마다 종류가 다 달라요. 고객이 주문한 특정 제품의 제조를 작업 현장에 지시하는 문서예요. 그래서 이 개별원가는 특정 제조 지시서. 그러니까 제품이 주문이 들어올 때마다 다 다르겠죠. 여기 나왔네요. 특정 제조지휘서. 개별원가 계산에 주로 이용된다. 지금 설명했죠. 계속 제조지휘서. 요건 지워도 되겠다. 밑에 설명이 있으니까. 자, 계속 제조지휘서는 종합원가 계산에 주로 이용돼요. 단일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지휘서로 그 효력이 일정 기간 지속되며 기재하지 않는 것 보통이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들 밀가루 만드는 업체 있잖아요. 밀가루 만드는 업체는 똑같아요. 밀 갖다가 어떻게 분쇄하고 어떻게 해서 밀가루 만드냐. 한번 제조지휘서를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시오 하면 그대로 공장에서 만드는 거예요. 특히 라면 같은 것도 똑같은 라면은 똑같이 그냥 하면 그 제품 생산 끝날 때까지 계속 그거 갖고 써먹는다고요. 그 다음에 작업 원가표는 뭐냐. 개별 원가 계산에만 나오는데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제조 원가를 집계하기 위한 명세로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유형의 원가, 즉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 관리비가 상세히 기록된다. 바로 요거예요. 요거 지금 개별 원가 계산표, 작업 원가표. 여기 원가가 대포가 이거고 비행기가 요만큼 들어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별 원가 계산표란 얘기예요. 개별 원가 계산에서 원가를 집계하는 절차는 요소별 원가 계산. 여기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제조간접비로 분류하고, 그 다음에 제조 직접비와 간접비를 분류해서 제조 직접비는 여기다 갖다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부문별 원가계산, 제조간접비 발생한 부문별로 집계하여 실제 또는 예정 배부를 하고, 원가계산표의 마감, 제공품 계정의 기입인데, 자, 이거는 뭐 요 원가계산표 작성하면 되고, 제공품에는 이렇게 T자 그리면 직접 재료비 5,000, 직접 농업이 1,000, 제조간접비 200. 그리고 대변에는 제품이 만약에 대포는 완성이 됐다. 그러면 1340은 제품이 되고, 비행기는 아직 만들고 있다. 그러면 차월 2월 기말 제공금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설명했고요. 자, 이제 작업 회물이 뭐냐? 여러분들 저기 혹시 그 옷 만드는 데 가보셨어요? 그 재단하면 그 옷감을 막 잘라요. 옷감을 자르면 그 조각이 많이 나와요. 그게 작업 회물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쓰고 있는 이 교재 있죠? 이 교재 보니까 아주 매끈하게 재단이 돼 있죠? 이거 인쇄해 가지고 재본한 다음에요. 그 재본기로 딱딱 잘라요. 그러면 이 종이 쪽지가 폐물이 나와요. 이것만 수거해 가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갖다가 다시 종이 만들죠. 그래서 원재료의 부스러기를 말한다. 가구 제조업에서 나무 토막이나 톱밥, 기계 제조업에서 철판 조각이나 색가루 등. 작업 회물이 특정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개별 작업의 제조원가, 직접 재료비에서 작업 회물의 평가액을 차감한다. 그럼 재료비에서 발생했으면 차변에 이렇게 작업 회물 대변에 원재료 이렇게 직접 빼주라 이거예요. 여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다. 작업 회물의 평가액을 차감한다. 이렇게 각 개별 작업에는 평가액 차감전보다 더 적은 금액의 제조가 배부되어 결과적으로 작업 회물이 발생한 여러 작업의 원가가 작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작업 회물이 많이 나오면 이걸 제공금에서 빼줘야 제품 원가가 그만큼 적게 나오겠죠. 그 제품 원가가 적게 나와야 제품 가격이 원가가 싸야 싸게 팔아야 물건이 많이 팔릴 거 아니에요. 개별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 제공품 차변의 작업 회물. 요거는 적협할 타계정 대체라고 우리 해봤죠. 이게 제공품이나 뭐 제품이나 상품이나 이런 게 나오면 대변에 가면 반드시 타계정 대체액이에요. 왜냐면 이건 원래 제품을 만들거나 상품 같은 건 바로 팔아야 되는데 안 팔고 폐물로 해서 이건 그냥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업 회물이 여러 작업과 관련하면 제조간접비에서 빼주고, 개별 작업과 관련하면 제공금에서 빼주고, 그 다음에 창고에 보관했던 작업 회물을 매각하고 현금으로 받다 그러면 현금 자비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기한다 이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선품이라고 있거든요. 공선은 그 공정에서 손해본 물건이란 뜻이에요.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격품으로 제조기업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표준 규격이나 표준 품질에 미달하는 제공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 저기 그 달인 프로그램 TV에서 가끔 나오죠. 거기 보면은 전에 옛날에 그 숟가락 만드는 거기서 그 분량 골라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달인이. 그냥 숟가락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 탁 보고 골라내더라고요. 그 불량품은 골라내서 이렇게 그 제품에 포함을 안 시켜요. 그래서 이걸 공선품이라 그래요. 제공품 또는 제품. 그 공정 중간 시점에서 발생하면 제공품 상태로 있고, 합격품 검사를 완료한 시점에 발생할 때는 제품 상태에 있게 된다. 이를 재작업하여 합격품으로 완성하거나 새로운 대체품을 제조한다. 이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를 공선비라 한다. 정상적 발생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100만 개 만드는데 한두 개 공선비가 나왔다. 그럼 무시해요. 그냥 합격품 원가에 포함시켜요. 한두 개 값은. 근데 비정상적으로 불량품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러면 그건 빼줘야 돼. 영업비용으로. 쓸데없이 원가만 올라가면 안 되죠.
요거는 지금 안 해도 돼요. 요거는 세무 2급 수준도 더 넘어요. 세무 1급 수준 되는 정도라 이건 그냥 제가 참고로 놓는 거니까 요거는 그냥 무시하고, 자, 요 밑에 봅니다. 정상 원가 계산. 직접 원가는 실제 발생액으로 집계하고 간접 원가는 예정 배부액으로 배부하여 원가를 계산한다. 이게 그 정상 원가는, 정상이란 말은 예정이란 뜻이 들어가요. 간접 원가,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원가 계산은 다 실제로 하지만 정상 원가 계산은 요거는 예정으로 합니다. 활동 원가 계산이라고 있어요. 활동 원가 계산은 이거는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 다품종 정확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원가 대상으로 삼아 원가를 집계하고 원가 계산도 이들이 소비한 활동별로 파악한 원가. 그냥 이거는 용어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결합 원가는 이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세무 2급에, 회계 1급에는 안 나와요. 동일한 종류의 원재를 투입하여 동시에 생산되는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적용되는 원가 계산 방법. 정유업, 이거 뭔지 알죠? 원유 사다가 휘발유, 등유, 경유 뭐 이렇게 뽑아내는 거 있죠? 이게 정유업이에요. 똑같은 원재래요. 원유 갖다가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유업 알죠? 돼지 한 마리 잡았다. 그러면 안심, 등심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안심, 등심, 삼겹살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게 정유업이에요. 똑같은 원재료 가지고 여러 가지로 나누는 거. 이거는 그 수량 기준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 기준법이 있고 해서 그 각 제품에다 이걸 나눠줍니다. 아무래도 휘발유가 요새는 거꾸로 됐더라고요. 휘발유가 더 싸요. 요새는 경유가 더 비싸고, 요새 같으면은 경유에다가 더 많이 원가를 배부하겠죠. 휘발유보다. 옛날에는 휘발유하고 경유하고 200원 차이가 나는데 세상에 요새는 거꾸로 돼버렸어요. 자, 결합원가, 분리점까지 제품 제조에 발생하는 원가. 분리원가는 추가 강화 원가인데, 그러니까 이제 결합원가는 이제 이 원유. 그 다음에 분리원가는 이제 분리점 이후의 투입원가. 그러니까 뭐냐면 휘발유, 등유, 경유 이렇게 분리한 다음에 거기 또 가공을 하겠죠. 요거는 분리원가는 그렇게 되고, 이게 물량기준법. 아무래도 휘발유를 많이 만들게 되면 휘발유에도 많이 배부하죠. 이런 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건 시험에 잘 나와요.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이 종합원가 계산은 한 종류의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경우에 원가 계산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한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제품별로 원가 계산한다는 건 무의미하다. 당연하죠. 제품이 밀가루 하나 만드는데 제조간접비가 발생할 일이 없죠. 그래서 제조간접비가 중요하다 그런 건 개별 원가 계산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일정한 원가 계산 기간에 발생한 제조원가 총액을 집계한 다음 이 제조원가 총액을 같은 기간의 완성품 수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는 것이 간편하고 능률적이다. 그러니까 밀가루 만드는 회사에서 밀가루 만드는데 1억이 들어갔다. 근데 밀가루가 10,000포대를 생산했다. 1억 들어가서 10,000포대 생산했다. 그러면 1억 나누기 10,000포대 하면 단가당 한 포대당 10,000원이다. 이렇게 구한다 이 소리예요. 종합원가 계산 방법은 성능, 규격 등이 동일한 한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업, 예를 들어 정유업, 제지업, 제분업, 제당업, 화학공업 등에 주로 사용된다. 여기서 요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요거는 그냥 빼버립시다. 자, 그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발생한 직접비가 된다. 종합원가 계산의 절차, 일정 기간에 발생한 총 제조간접비를 집계한다. 단기에
총 제조 비용의 기초 제공금을 가산하고 기말 제공금을 차감한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기초 제공금에다 단기 총 제조 비용 더하고 기말 제공금을 빼요.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완성금 수량으로 나눠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다. 뭐 이거는 뭐 앞에서도 공부한 거니까 우리 맨 앞에서 이런 거 했었죠. 이거 여기 이런 거 다 더해갖고 요게 단기 총 제조 비용이에요. 요게. 그리고 여기 완성금 원가 요거 나누기 수량하면 단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나누기 완성 수량은 완성금 단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라 그랬죠. 요거 기본 원가 가공비 가공비하고 직접 재료비를 제외한 거는 직접 농업비도 다 가공비에 들어갑니다. 요게 단기 총 제조 비용이에요. 여기다 써놓으세요. 8페이지에 여러분들 8페이지 피시고 요 직접 재료비, 직접 농업비, 직접 경비, 제조관비를 동그라미를 치시고 옆에다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쓰세요. 단기 총 제조 비용. 기초 제공금을 제외한 나머지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이에요. 단기 총 제조 원가. 자, 다 쓰셨죠? 요거. 자, 다시 뒤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제 만들다가 밀가루 같은 경우도 뭐 밤새워서 만들진 않잖아요. 퇴근하잖아요. 6시 되면 퇴근한다. 그러면 그 밀가루 만들다 말고 그냥 그 공정에 그냥 걸쳐 있는 거야. 밀가루 만들다가 그냥 공정에 걸쳐 있어. 그럼 이제 이게 월말인데 다음 달 이제 초에 다시 이거를 작업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 월말 제공금은 이거는 빼줘야 되거든요. 근데 월말 제공금은 어떻게 하냐면 아까 그 개별원가는 아까 그 대포는 완성이고 비행기는 미완성이면 비행기가 기말 제공금이라 그건 간단했는데 이거는 기말 제공금 수량이 1000개인데 완성도가 40%야. 이게 뭔 소리냐면 기말이 1000개인데 이게 40%만큼 완성이 된 다음에 딱 이제 퇴근했어 직원들이. 그러면 이거는 완성금 환산량은 이걸 환산하면 40% 곱하니까 400개예요. 400개. 그러니까 완성도란 공정에 투입되어 현재 생산 진행 중에 있는 제품이 어느 정도 완성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 50%, 80% 같은 형태로 표시된다.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재료는 공정의 착수 시점이나 중간 시점, 종료 시점 등과 같이 특정 시점에서 발생한다. 직접 재료가 제조 착수 시 공정 초기, 전공정비 모두 투입되면 직접 재료비는 100%에 그냥 수량으로 해야 돼요. 가공비는 일반적으로 고르게 발생하므로 완성도의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여러분들 그 전기나 가스 같은 거는 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여성분들이니까 바빠시죠. 자, 밥통에 쌀 집어넣을 때 밥 만들 때 쌀 씻어갖고 밥통에 넣잖아요. 그럼 100% 쌀이 다 들어가죠. 밥통에 그 취사 버튼 누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그걸 열고 또 쌀 또 집어넣고 또 조금 있다가 또 쌀 또 집어넣고 이렇게 밥하시는 분 없죠. 그랬다가 빵하고 터질 거 아니야. 열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밥할 때 쌀은 재료거든요. 직접 재료는 밥할 때 쌀이 직접 재료인데 그건 공정 초기에 100% 투입된단 말이에요. 100% 투입되니까 이거는 100%로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거기 뭐 전기, 수도가스, 전기료 같은 경우는 밥이 되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환산해 줘야 돼요. 자, 그럼 잠깐 쉬었다가 기말제공권 평가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우리 카페에서요. 카페에서 이거 다운받으세요. 카페를 들어가 보시면 어디 갔냐. 어디 갔냐. 지금 이거 열고 카페에 들어가시려면 네이버 웨일 여기 있구나. 네이버 웨일. 네이버 웨일을 저는 이게 두 개를 깔아놨거든요. 하나는 밑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있고
이게 두 개가 설정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밑에 거로 해서 여기 들어오셨으면 이 다른 걸 여시면 돼요. 그 다른 거 열어가지고 여러분 이 카페로 들어가세요. 로그인 하시고 카페로 들어가서 요걸 다운 받으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기출문제 풀을 건데 95회 95회 지금 그 기출문제가 맨 처음에 몇 회부터 있냐? 책에 여러분 책에 실전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세요. 기출문제 맨 처음에 94회가 나왔죠? 94회 여기 있네요. 여기 중간에 이것도 다운받아 놓으세요. 이거는 전산회계 2급이네. 요거 전산회계 1급 이걸 다운받아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94회 요거 94회 다음에 95, 96 그 다음에 93, 92 99, 100회 뭐 이거 다 다운을 받아 놓으세요. 그럼 지금 한 문제 직접 시험하고 똑같이 제가 한번 해드릴 거예요. 자, 이거를 다운을 받으세요. 바탕화면에 다운을 받아 놓으시면 여러분 지금 다운 받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다운을 받아 놓으시면 자, 94회 전산세무 2급 요걸 다운 받아 놓으세요. 자, 얼른 다운 받으시고 요거를 압축을 푸세요. 압축을 푸시면 압축 풀기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압축이 다 풀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압축 풀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산회계 1급을 여시면 되는데 이 압축 푸른 게 또 압축을 또 한 번 더 풀어야 되네. 전산회계 1급을 압축 풀기 확인. 자, 그럼 이게 이제 압축이 풀렸거든요. 이제 나머지는 다 꺼버리고 자, 여기까지 해 놓으세요. 지금 요것도 꺼버리고 자, 94회를 피세요. 자, 지금 다운 받으세요.